여기 목포 지금 올해 들어서 인체 지금 저로 지금 기온이 내려가고 있네요. 제가 지금 어젯밤에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민거리가 하나가 지금 생겼어요. 어떤 고민거리냐면요. 이 난초거든요. 이 난초가 지금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새로운 신화하고 이렇게 도출된 뿌리, 이 두 가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요. 그래서 어제 우연찮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도출된 뿌리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유튜브를 운영하신 분이 이거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원인은 밑에 뿌리가 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와 두 번째는 밑에 뿌리 어떤 끝부분 성장통, 성장하고 있는 끝부분에 어떤 장애물, 어떤 난석이 좀 큰 게, 큼직한 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밑으로 못 버티니까 위로 성장한다. 위로 아무리 솟구치겠죠. 밑으로는 못 나오니까 그 원인 두 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처 방법은 어떤 수태를 감싸가지고 이렇게 빛을 차단하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빛을 이렇게 쬐게 되면은 이게 난 뿌리가 어떤 고사하게 되고 이 고사하면서 이 여러 가지 세균들이 침투해가지고 난이 어떤 치명적인 어떤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난 뿌리가 밑에 많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절제를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다른 유튜브를 운영하신 분하고 공통점은 이제 뿌리가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뿌리는 제거해도 무방하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신화 때문에 이 신화가 지금 올 봄에도 지금 하나 건강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꿍꿍스럽게 또 이렇게 찬바람 부니까 또 올라와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밑동쳐가지고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늦게 나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보니까는 지금 기온이 지금 보면 난실이 아침 올라오면 11도 정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럼 남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최야 못해도 20도 정도는 유지해 줘야 성장한다고 하던데 지금 10도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떨어진 기온에 봐서는 얘가 과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환경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생긴데 이 그나마 이 뿌리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이 신화에게 좀이라도 영향이 있다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제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태로 감싸가지고 빛을 차단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실적으로 이 신화만 없다면은 저는 어떤 가감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신화만 없다면은. 그런데 이 신화 때문에 이 좀이라도 영향을 준다 하면은 또 수태로 감싸가지고 빛을 차단하는 그 어떤 비수술적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약물 치료하고 수술, 응? 그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을 때 고민을 하잖아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만 수술함으로 해서 절제를 함으로 인해서 금방 끝나는 그런 효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이 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나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갈등을 해보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예. 어차피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신화만 없다면은 거의 뭐 절제는 당연한 건데, 이 신화 때문에 저는, 음,
첫 번째 그 유튜브 그분의 말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수태를 감싸가지고 빛을 차단해 줘가지고 이 신화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두 번째 어떤 유튜브 과감하게 절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아주 절절한 아주 그런 묘수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봐요. 어. 이렇게 이제 나를 키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선택에 기로에 서는 경우도 간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어떤 유튜브 여러 고수들의 어떤 뭐 고견을 어떤 듣고 거기에 맞게끔 절절하게 제가 거기에 선택을 하고 제가 결정을 내는 거죠.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나는 내가 배양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수태를 감싸가지고 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어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난을 한번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이 수태라겠다. 이 뿌리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가감하게 내 스스로도 가감하게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택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물을 줘야 될 시기인데 물을 줘야 되는 오늘 날인데 일단 수태 작업을 하고 이거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물도 주는 시기도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하 15도 정도 올라가면은 아마 수돗물 온도도 한 9도 정도 되겠죠. 15도 정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간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산치한 난 중에서 이제 자랑하고 싶은 난이 이거거든요. 이 난. 이 난이 지금 투초 이 앞에 있는 이 난을 제가 산출했어요. 이 촉을 산출했는데 올 가을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근사하게 올라왔죠. 누가 봐도 도합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도 이 크기도 지금 한 9cm, 8cm, 9c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단엽성 뛰잖아요. 그럼 얘가 앞으로 이 촉수가 한 5촉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굉장히 멋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영양 관리를 잘 해가지고 폭이 좀 더 넓어지면은 거의 멋진 어떤 단엽성 어떤 두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아주 근사한 나는 제가 산책한 것 같습니다. 멋지죠. 그 뒤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금 1번입니다, 1번. 1번 난초입니다. 금괴. 멋지죠. 얘도 지금 세 촉인데 만약에 두 촉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촉이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굉장히 멋지겠죠. 그 난초를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키운 입장에서는 난초 한 촉 한 촉 늘어나는 그런 어떤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그 옛날에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넉제 TV인가 그 어떤 유튜브에서 그분이 그 단엽을 전문적으로 비행하신 분에게 어떤 뭐 단엽종에 대한 고견을 듣는다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린 그런 방송을 제가 접했거든요. 근데 이야 그 단엽을 전문적으로 키우신 분 이야 진짜 대단하시대요.
그 어떤 방송을 본 순간, 아, 나의 롤 모델은 바로 저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보통 단협이 보통 막그 10촉, 막 기본적으로 막 8촉, 10촉 넘는 그런 어떤 그 난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뿌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옆으로 일렬로 나올 때 탁탁 알아서 나오는 경우 없잖아요. 막 밑둥치기도 하고 옆으로 이상 삐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 같은 노하우. 이 난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물만 주고 예? 이렇게 그냥 뭐 물만 주면 된다라고 어떤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키울 것 같은데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난 같아요. 나에게는 굉장히 많은 정성, 시간, 굉장히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들이 정상적인 직장인들이 어떤 난을 뭐 100분, 200분을 어떻게 키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 불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난 키우기가 참 쉽다고, 돈 벌기 쉽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진짜 그분들이 난 키우기가 쉬워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의심이 들어요. 저도 지금 한 230분 정도 키우거든요, 난을.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난 키우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식물 중에 하나가 지금 난이에요. 제가 이 앞전에 한번 유튜브에 말했지만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게 관리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이게 들녘에 이렇게 심어놨다가 자연에서 키워준 게 아니라 이 난들은 우리 손에 의해서 자라는 난들이잖아요.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또 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 난초 어떤 단엽종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단엽이잖아요. 이게 단엽종인데 이것도 지금 세 척이에요. 올해 지금 하나 올라오고 세 척 됐거든요. 이게 막 두 척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 미금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얘도 지금 한쪽 대 샀는데 한 척이 올라와가지고 신학 대 올라와가지고 또 가글이 또 하나가 또 올라와요. 예. 이게 지금 세 척만 돼도 나름대로 근사하잖아요. 그래 여기다 두 척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이런 재미로 나는 분촉 안 하고 이렇게 배양하신 분들. 아마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숨어 있는 고수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만의 어떤 공간 난시를 딱 들어가서 자기만의 어떤 기쁨에 취해서 그런 어떤 취미생활을 즐기신 분도 내가 생각할 때 숨어 있는 고수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숨어 있는 고수들은 남에게 내 난을 보여주는 것도 싫고 누가 와서 내 난에 대해서 막 보는 것도 싫고 그 자기만이 어떤 그 보고 즐기는 그런 어떤 취미 어떤 그런 분도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저도 이제 난을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뭐였냐 하면은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갈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분갈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자리 잡고 있었냐 하면은 굳이 나는 한번 어떤 난의 어떤 그 분에 됐을 때 기본적으로 3, 4년은 키워도 무방하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게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3, 4년 동안 키워야 그지. 굳이 왜 1년마다 이렇게 여름마다 이렇게 분갈이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가 엊그저께인가 한번 어디를 단시를 방문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이라니까 한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분갈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그 뿌리만 보여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뿌리 안에 그 잔털, 그 숨어있는 잔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만약 그게 1년에 3번, 4번 그것을 분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난털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난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겠죠. 왜냐면, 그런데 이제 죽지 않고는 자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1년에 3번, 4번 분갈이 한 그런 난들은요. 죽지는 않고는 자라겠죠. 뿌리도 하긴 하고, 어떤 뭐 원인 같은 거 찾아내면 금방 뭐 대체하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키우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 듣고요. 또 그분이 하는 말이 또 이렇게 고급 나인수록 분갈이 자주 해준다 하더라고요. 고급 나인수록.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고급 나인수록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결론이겠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고급 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저는 모두 4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 분갈이 안 한 상태에서 이 분속에서 계속 키울 생각입니다. 4년 동안. 그런 어떤 게 나를 키우는 재미 아닐까요? 나 그런 생각 해봐요. 어?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분갈이 하는 게 저는 겁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게 분갈이에요, 분갈이.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특히 이 초보자에게는 이 남 뿌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분갈이 해가지고, 응? 뭐 옛날 이런 말이 긁어 부스럼 만든다 있잖아요. 괜히 또 잘못하고 내가 긁어 부스럼이나 만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어떤 선뜻 분갈이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모두에도 4년 동안은 분갈이 안 하고 키워볼 생각입니다. 아니, 키울 생각입니다. 키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4년 동안. 어떤 이제, 이 1호라 같은 경우 지금 4촉, 올라오면 5촉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한 촉만 더 올라오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런 재미로 나는 키워야 되죠. 이어 봐봅시, 이어도 지금 3촉인데도 멋지잖아요. 복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난 예? 도출된 난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또 결과를 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나만의 어떤 생각을 제가 이 핸드폰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비염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코를 훌쩍훌쩍 하게 되네요. 이 비염은 일단은 밤에 잘 때 따뜻하게 하고 자야 돼요. 그 아침에 그 증상이 가장 심하잖아요. 그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고칠 수는 없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밤에 따뜻하게 찬바람이 전혀 안 들어오게 따뜻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런 현상이 그 비염 현상이 많이 수그러듭니다. 경험자의 말씀입니다. 경험자. 제가 비염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비염이 좀 유전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 아들에게도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약을 먹더라고요. 비염약. 그 자기 전에 먹으면 아침에 개운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딸에게도 약은 가급적 먹지 말고 밤에 따뜻하게 유지하면 자라. 그러면 아침에 확실히 그렇게 비염기가 좀 사라지더라.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데 요즘 딸도 아빠 나 요즘 약 안 먹어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지금이 그 비염이 저 계절이 바뀔 때 많이 나타나요. 그 한절기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방 안에 보일러를 안 켜고 좀 차갑게 잤어. 그게 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찬바람 부니까 방을 좀 따뜻하게 보일러 틀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염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온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염기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잘 때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특히 밖에 있는 공기가 어떤 침투를 못하게 따뜻하게 어떤 자는 어떤 그런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야, 그러잖아.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 비염도 걱정되지만 이 키우는 남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